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학습할 주제입니다. 도시공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와 제한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국토계획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학습하고 있죠. 진료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학습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뭐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근데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네. 자, 어떻게 돼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자, 그때 그 도시지역과 군지역이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었고, 그리고 앞 시간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위주로 학습이 이루어졌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합니다. 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자,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읽어요.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에요. 지금 이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용도지역이 뭐지, 용도지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공부하게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지정도 하고 그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학습해 가면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이죠. 서울시 관할구의 토지는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서울시의 토지지만 토지 위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이렇게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을 용도지역이라 그래요.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시 시분되면 도시지역 안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모두 16개의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가 용도별로 16가지로 구분돼요. 이것을 용도지역이라 그래. 이런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죠? 1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다 배우게 돼요. 그럼 용도구역이 뭐냐면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서울시 녹지지역이라고, 서울시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도 동시에 여기다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네.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 이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 개발지역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각종 용도구역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이런 용도구역을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또 설치된 기반시설을 정비, 개량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 뭐죠? 그렇죠. 도로 등이에요.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 종합운동장 등이 전부 기반시설이고, 그럼 우리 서울에다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한강대교를 건설하거나 종합운동장을 만들거나 야구 돔 경기장을 설치하거나 서울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전부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되고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도로 설치, 지하철 설치, 공원 조성, 학교를 짓고 이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설치, 정비, 개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에 관하여 정책이 위반되고 그 지정책으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되면은 시민에게 그 결정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를 고시라 그래요. 행정계획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고시, 알릴고 볼시. 이런 정책이 결정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고 그 정책 결정을 아십시오라고 알리는 게 고시죠. 그래서 고시는 공적인 방법으로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공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고시하에서 알릴 수도 있고 공고하에서 알릴 수도 있다고.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2018년 10월 25일 날 보겠습니다. 라고 시민에게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알려야 되잖아. 이렇게 며칠, 단기간 알릴 때는 공고의 방법을 알리게 되고 오랫동안 알릴 때는 고시하에 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네에 주거지역이 지정되어서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아파트가 사라지고 그것이 갑자기 녹지지역이 될 리는 없잖아. 그죠? 자, 이 땅을 사시는 분에게, 그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의 땅을 사시는 분에게 이 땅은 주거지역이라고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땅이 주거지역임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것을 고시에서 알리는 거죠. 이렇게 도로나 기반시설 설치, 도로, 지하철,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정책을 위반을 했고 그 기반시설 설치가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시에서는 그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게 되는데 이를 결정고시라고 하는 거야. 따라하십시오. 결정고시. 자, 이렇게 결정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뀐다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고 있죠.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기 전에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공원 등의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이라고.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나면은 그때 기반시설에 대한 법상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가를 가기 전에는 총각이라고 하잖아요. 장가를 가고 나면 아저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하기 전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이라고 불러야 되고 도시군관리계획 설치를 결정고시한 이후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도로, 지하철, 학교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뭐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고 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전부 그 사업을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계획이다. 2번 개발제한구역 등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결정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서울 지하철 건설 등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이 있죠.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계획 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십시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아무튼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무엇인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무엇인지로 나중에 별도로 주제를 정하여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다소 궁금한 사항이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까지, 이 6가지 다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 6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앞으로 저희들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편으로 다시 주제가 들어가서 학습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6개를 봤는데,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입안하게 될까? 누가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까? 우리 서울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이런 행정계획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게 될까? 그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군자.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하게 될까? 원칙.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을 겁니다.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행정기관장이 입안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을 한 개의 단위로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이런 정책들이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이 단위 행정기관의 장들이 입안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광역시장이 입안합니다. 광역시장,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군자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자,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서울시인데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예를 들면 옆에 경기도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될 수 있다고. 이때는 입안할 줄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정하느냐면은, 자, 인접한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될 때는 관계되는 시장군수입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를 해요.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입안합니다. 공동으로 입안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둘 중 한 사람을 입안자로 정하게 됩니다. 입안자를 정함.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할지를 정할 수도 있죠. 관계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할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배 하나 배웠죠. 그리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냐면은, 그렇죠. 자, 이것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야 될 대상들이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중앙정부가 수립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2 이상의 시도입니다.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입니다. 시도.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거나, 또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직접 입안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할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둘 이상의 시군이에요. 시군.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과 그리고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구로 입안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부 도지사, 관할도지사가 도시군관리구를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기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협의해서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할지를 정할 수도 있고 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거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해야 될 사항은 국토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구제는 전부 누구죠?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자, 이 정도 출신을 해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울시장 대단하죠. 서울시 관할구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하는 정책은 서울시에서 다 입안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건설하고 한강대교 건설하고 그죠? 네, 또 공원을 조성하고 종합운동장 만들고 그리고 야구 동경기장 설치하고 이런 정책 서울시장이 다 입안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위한 정책도 전부 서울시에서 입안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 아직까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입지규제 지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지소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은 전부 서울시장 입안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오직 행정청만 입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 주민들은 입안을 할 수가 없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은 입안합니까? 제한을 하게 됩니까?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구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부터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이 6개잖아요. 그 6가지 중에서 주민 제한 대상은 자, 여러분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은 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제한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한 주체가 누구죠? 그렇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때 제한의 이제 대상이 3가지 있죠. 꼭 외우셔야 돼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배우게 될 지구단위 구역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주의 지정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죠. 자,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그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 지정, 산업유통개발진흥주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면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이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소는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을 하게 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특례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소는 조속하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죠.